부산 장림동 골목 어귀, 낡은 간판 하나가 삐걱대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대수철물.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아래로 56살 김대수는 오늘도 묵묵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쇠사슬 소리, 녹슨 공구함을 여는 소리.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장님, 못 한 박스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대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25년간 이 골목을 지켜온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착한 남편, 딸에게는 든든한 아버지, 이웃에게는 믿음직한 철물점 사장.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김대수라는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걸.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있다며? 토요일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응, 오후쯤 들어올게. 대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가방을 챙깁니다. 골프채는 없습니다. 골프복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든 건 하와이안 셔츠 한 벌과 낡은 선글라스 뿐입니다. 집 앞 골목을 나서며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2층 베란다에서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평온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막히는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대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장리역 뒤편 낡은 주차장 한편. 거기에 한 대의 관광버스가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버스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고 좌석은 느슨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지는 묻지 마세요. 참가자도 묻지 마세요. 이곳은 묻지마 관광의 출발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중년 남녀 20여 명이 이 버스에 오릅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거짓말을 품고 대수는 버스 계단을 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이 수형, 이번 주도 왔네?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그럼 빠질 수 있나? 대수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그는 김대수가 아닙니다. 수. 그저 수. 책임도 체면도 가족도 없는 이름. 버스가 출발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정장을 벗고 캐주얼한 셔츠로, 단정한 치마를 벗고 편한 원피스로. 대수도 가방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꺼냅니다. 형형색색 야자수 무늬가 그려진 촌스럽지만 자유로운 그 옷.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집에 있는 내가 진짜일까? 대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25년 전 그는 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철물점을 물려받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김대수라는 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아빠 용돈 좀 줘. 사장님, 배달 좀 부탁해요. 그의 인생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버스 안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팝송. 누군가 맥주 캔을 따는 소리.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산 시내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듭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몰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수형, 이번엔 어디 가는 거래?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그게 좋은 거 아냐? 대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 그게 이 버스의 매력이었습니다. 계획도 책임도 기대도 없는 여행.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버스 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방감.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누군가는 회사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친구 만난다고 속였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일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 모임. 그 말 한마디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도 이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젠가 들통날 거라는 걸.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토요일만큼은 자기 자신이고 싶었으니까.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대수도 담배 한 대 피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와야지.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생각합니다. 그때 버스 뒤편에서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 선글라스를 쓰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걷는 뒷모습. 누구지? 대수는 무심코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대수의 심장이 멎습니다. 설마. 그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그리고 대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박미영. 옆집 부녀회장. 교회 권사. 언제나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이웃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버스 안에 있습니다. 대수 씨? 미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 씨? 대수도 말문이 막힙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말없이 숨죽인 채.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휴게소 주차장 두 사람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이. 박미영.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마주치는 그 여자. 분녀회장이자 권사님으로 불리는 그 여자. 언제나 깔끔한 한복 차림에 단정한 말투로 이웃들을 대하던 그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붉은 립스틱, 긴 머리를 내려뜨리고 귀걸이까지 흔들리는 모습. 이게 같은 사람 맞나? 대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 대수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말하고 싶은데요. 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저도 골프 모임 간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래서 더 웃긴 상황. 이것 참.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네요. 대수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럼 이거.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로 해요. 대수 씨. 당연하죠. 저도 그러려고요. 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약속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그럼 버스 타시죠. 미영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수도 뒤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버스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버스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습니다. 대수가 창밖을 보면 미영도 창밖을 봤습니다.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면 대수도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의식되지? 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푸른 바다.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형, 오늘 왜 그래? 말이 없네.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대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미영 권사가 여기 있다니. 교회에서 늘 보던 그 얼굴.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던 그 사람. 남편 박 과장과 함께 단란한 가정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부부. 그런데 그녀도 자신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2시간 자유시간입니다. 각자 알아서 즐기세요. 기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수도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영 씨, 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대수 씨, 혼자 계시길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미영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대수도 그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수 씨, 한참 후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요. 미영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석 달 전부터 다녔어요.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용기가 안 났어요. 거짓말하고 나오는 게. 저도요. 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번 나오니까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권사답게 행동해라, 체면 생각해라, 애들한테 본보기가 되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전 그냥 저 자신이고 싶었어요. 권사도 엄마도 아닌 그냥 박미영이요. 대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 버스에.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게 좋았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대수 씨를 만나다니. 이제 어떡하죠? 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네. 저도 똑같아요. 대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선 철물점 사장이고 아내 남편이고 딸 아빠예요. 근데 가끔은 그게 너무 무거워요. 25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여기. 이 버스에. 여기선 김대수가 아니라 그냥 수예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비밀 지켜줘요. 대수가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여기선 그냥 편하게 지내요. 권사님도 사장님도 아니고 그냥 미영 씨, 대수 씨로.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대수 씨. 천만에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대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미영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대수와 미영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의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질감.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 같은 비밀을 나눈 사람. 버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대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까? 그리고 문득 뒤편을 돌아봤습니다. 미영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버스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 버스는 고성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자, 여기서 점심 먹고 2시간 쉬세요. 노래방도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미영도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해변 식당에서 사람들은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대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회덮밥을 시켰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대수는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미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시키셨어요?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회덮밥이요.
미영 씨는요? 저도 같은 걸로요. 미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별다른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까 제 말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도 착했고 애들도 잘 컸고.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박미영이라는 사람이요. 미영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권사님, 회장님. 그런 역할만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것조차 몰랐어요. 대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철물점 하면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고 물건 팔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게 다였어요. 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이게 내 인생 맞나? 미영이 고개를 들어 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여기에. 대수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게 자유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대수도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즐겨요. 생각 없이.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요. 대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식당 옆에는 작은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버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형. 여기 와. 누군가 대수를 불렀습니다. 아, 네. 대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노래방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트로트, 발라드, 옛날 노래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자, 다음 누구 부를래? 사회를 보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은하의 나 항상 그대를. 대수는 가만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한평생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아무도 몰라주던 고독이, 그 모든 게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수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권사님 목소리 대박이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은 작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미영. 대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노래요. 정말 좋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른 게 얼마만인지. 근데 왜 우셨어요? 대수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권사도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여자. 외로움을 아는 여자. 자유를 꿈꾸는 여자. 그리고 대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해요. 저도요. 대수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건 뭐지? 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대수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자꾸 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그래도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대수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대수 씨가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요. 미영이 먼저 걸었습니다. 대수도 뒤따랐습니다. 버스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감정은 뭐지? 동정일까? 동질감일까? 아니면. 대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영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수는 평소처럼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쇠사슬 소리, 셔터 올리는 소리. 익숙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토요일의 기억, 바다, 노래, 그리고 미영. 잊어야 하는데. 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로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 미영의 딸 수정이었습니다. 28 회사원. 아, 수정이? 어쩐 일이야? 대수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토요일에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세요? 엄마랑 같이 교회 활동 같은 거 하셨나요? 수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정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미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수정이 돌아섰습니다. 아, 그게 교회 봉사활동이었어. 미영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봉사요? 수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대수 사장님이랑 같이. 맞죠, 사장님? 미영이 대수를 쳐다봤습니다. 대수는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맞아. 교회에서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는 거. 우리 교회 봉사팀이 정기적으로 하거든. 대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왜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수정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아,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네. 미안. 미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정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 회사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미영이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수정이 나간 후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휴. 미영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식은땀 났어요. 저도요.
대수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대수씨. 덕분에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저도 당황해서. 대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벌써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전 정말 끝이에요. 미영 씨, 죄송해요. 괜히 대수 씨까지 엮이게 해서.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네.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버스 안 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대수의 말에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야겠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미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미영 씨, 대수가 불렀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또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미영이 나간 후 대수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토요일의 자유. 그 짧은 해방.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수는 저녁을 먹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 미영. 손이 떨렸습니다. 대수는 천천히 문자를 열었습니다. 대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이제 우리 공범이네요. 대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공범. 그 단어가 마음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보, 뭐 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대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영과의 약속.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 그게 이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묶는 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범.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집.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을까요? 토요일 어떡하지? 버스를 탈까? 말까? 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후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나사 좀 주세요. 네, 어떤 거요? 대수는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영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까?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수 씨, 이번 토요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영 씨는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대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그래. 위험한 건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미영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저도요. 대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요. 조심히. 네. 조심해요. 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자신도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범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의지하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대수는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와이안 셔츠와 선글라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들통나는 거 아닐까? 대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승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미영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원피스 차림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대수와 미영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걸, 서로의 인생이 얽혀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게 위험하다는 걸. 버스는 다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파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버스 뒤편에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괜찮을까?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지난주 딸의 의심, 남편의 눈빛, 모든 게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한적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대수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미영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변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대수 씨. 한참 후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왜 자꾸 오게 되는 걸까요? 미영이 대수를 돌아봤습니다. 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요즘 이상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대수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미영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있어도 교회에 가도 자꾸 생각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미영 씨. 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미영이 대수를 돌아봤습니다. 평일 내내 미영 씨 생각만 했어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대수 씨.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거 사랑인가요? 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랑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영 씨. 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미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대수 씨.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은빛 물결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대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안, 사랑과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수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수 씨, 큰일 났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봉사활동 어디서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이름 대충 말했는데 확인해 보겠대요. 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수 씨, 이제 어떡하죠? 미영이 흐느꼈습니다. 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 네. 당분간 쉬어요. 네.
버스. 당분간 타지 말아요. 대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끝나요. 미영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영 씨. 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심해야죠.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토요일의 자유. 미영과의 시간.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대수는 망설였습니다. 갈까? 말까? 미영은 안 갈 겁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버스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없었습니다. 대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텅 빈 옆자리. 그녀가 앉던 자리. 대수는 뒤편을 돌아봤습니다. 미영이 앉던 그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어. 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버스, 이 자유, 미영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대수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 씨. 대수는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미영 없이, 그 따뜻한 손길 없이,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대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혼자 갔어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영 씨, 보고 싶어요. 대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미영의 답장.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릴게요. 대수 씨. 저도 기다릴게요. 대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다리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을 믿으며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골프 어땠어? 응, 좋았어. 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날 밤, 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한 손. 사랑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집. 커튼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대수 씨, 저 지금 창문으로 대수 씨 보고 있어요. 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집 2층 창문.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기다려요. 조금만 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장림동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네 남편 횡령으로 잡혀갔대. 회사 돈 빼돌렸다던데? 저런 그렇게 깔끔해 보이더니. 대수는 철물점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공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영 씨. 그날 저녁. 대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동네 뒷산 공원에서요.
다음 날, 대수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사하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미영 씨, 대수가 다가갔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구속됐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대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딸은 회사 그만뒀고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전 혼자 즐기기만 했잖아요. 미영 씨, 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답지 못했어요. 아내답지 못했어요. 미영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한참 후,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수 씨, 네. 우리 이제 그만 봐요. 대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미영이 대수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무너졌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순 없어요. 미영 씨, 미안해요. 대수 씨,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이제 가족을 챙겨야 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속죄가 되겠죠.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대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대수 씨,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겐 전부였어요. 저도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한 토요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요.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대수도 속삭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미영 씨. 대수 씨도요.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일주일 후, 미영의 집이 비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수는 빈집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없는 창문, 텅 빈 베란다, 그녀가 있던 자리,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대수는 여전히 철물점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안 가? 아니, 안 가. 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 그 후로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대수는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미영. 그녀였습니다. 대수 씨? 미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미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출장 왔어요. 미영 씨는요? 저 이제 서울에 살아요. 아.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대수 씨는요?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행 아직 다니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미영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세요? 대수가 물었습니다. 내 남편도 출소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다행이네요. 대수 시내도 평안하시죠? 네. 다들 건강해요. 그럼 전 이만. 미영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대수 씨도요. 미영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대수 씨. 네. 그때 고마웠어요. 정말로. 대수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미영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리역 뒤편, 그 낡은 주차장. 대수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없었습니다. 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0년대 팝송. 그때 그 버스에서 들었던 노래. 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자유로웠던 그 시간. 미영과 함께였던, 웃고 울고 사랑했던 그 시간.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대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영도 버스도 그 자유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나다웠던 그 순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대수는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저녁 먹었어? 아니. 같이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딸도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잘 지냈어? 네. 요즘 일이 바빠서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대수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도 지금쯤 누군가와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미영 씨. 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대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나사 좀 주세요. 네, 어떤 거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걸. 금지되었지만 진짜였던, 짧았지만 영원한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토요일 아침, 바람이 불면 버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음악, 그때 그 바다, 그때 그 사람. 대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영 씨.